안녕하세요. 어제 간밤에 아들한테서 급히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저 청약이 됐어요. 하남 무슨 아파트예요. 그래서 저는 축하한다. 나는 부스터샷 접종을 이미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집안을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와 아들의 대화가 요즘 세상사의 세태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상에 난데없는 불청객 코로나 사태가 찾아오고 나서 세계 각국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쏟아부었고 이제 서서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할 시기가 다가오니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을 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가와 주택값도 이제 서서히 하락 전환 추세에 접어들고 주택 가격마저도 서서히 꼬리를 내릴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세계와 국내의 경제 상황 등을 두루 좀 짚어보고 주가와 주택시장, 물가와 환율 변동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칠 영향 등을 함께 생각을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보고 계시는 영상은 제가 국세청 퇴직 후에 동남아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촬영했던 영상들인데요. 딱딱한 강의지만 영상들을 보시면서 잠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각 언론 매체마다 경제 문제를 다룰 때 S공포를 주요 타이틀로 다루고 있는데요. S공포란 과연 무엇인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라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는 것인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스태그네이션, 즉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즉 실업 등 경제 불황 속에서도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 불황기에는 물가가 하락을 하고 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알고 있으나 최근에는 경기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면서 호황기에는 물론 불황기에도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해서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현황과 동향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급속한 통화량이 팽창이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소비자 물가가 급등을 하고 8월 말 현재 미국은 5.3%, 유럽은 3%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서 주유소 가기도 겁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국내 역시 9월 말 현재 소비자 물가가 3% 가까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서부 텍사스 원유는 80달러를 돌파를 했고 가스는 1년 사이에 무려 10배 가까이 폭등을 해서 현재 56.3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머지않아 원유와 가스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극심한 전력난으로 인해서 석탄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 불안까지 안고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 가격마저도 상승을 해서 수급 불안 요인을 가뜩이나 키우고 있는데요. 차량 및 가전제품 공장이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조업 단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통화정책을 좀 살펴보게 되면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점진전 축소 제도가 정상화 속도가 계속 빨라질 수 있다는 언급들이 FOMC 회의록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자연현상과 경제현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런 사태로 인해서 자연적인 흐름이 뒤바뀔 때 그 사태가 정상화가 되게 되면 왜곡된 현상들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서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를 하면서 또다시 닥쳐올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할 때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음 투자를 위해서 실탄을 비축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기제도 세계의 유명한 경제 석학도 미래의 경제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경제 흐름에 비추어서 앞으로 국내의 주택 가격과 주가의 흐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럴 때 투자자라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 함께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 각종 생활제도 변경, 동남아 여행 정보, 은퇴 생활 정보, 자격증 정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주가지수와 주택가격 변동률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주가지수는 이미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 정점인 3,302점을 찍고 현재 2,950선 전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가지수는 이미 대세 상승기를 지나서 하락 조정 패턴으로 방향을 틀었고, 주택가격은 여전히 상승 기조는 유지하고 있으나 9월을 정점으로 해서 상승 기조가 한풀 꺾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사적인 추측입니다만 현재 국내의 주가와 주택가격을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자면 주가는 2800선에서 3100선을 오가며 장기 조정이 좀 더 이어질 듯 하고요. 주택가격은 10월 이후 상승을 멈추고 완만한 조정 내지 소폭 하락세에 접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이든 주택이든 매입 시점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을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주식과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만, 주가든 부동산이든 끝없이 오를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투자에는 많은 위험과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며, 특히 가상화폐나 주식 등은 부동산보다도 매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손실로 초기에 잠깐 벌었다고 한 사람들마저도 현재 하락장에서 시름이 깊어진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따라서 현재는 코로나 사태가 점차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으로서 그동안 상승 추세가 꺾이고 다시 조정기를 거쳐서 안정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잠시 투자를 멈추고 여유를 갖고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외국인과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은 몇 달 전부터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매도를 지속했으나 개인들이, 특히 우량주인 삼성전자 등은 안전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 개인들이 받았습니다만 결국 하락장에서 손실만 키우는 꼴이 된 것입니다. 개인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자금 규모도 매우 적고 정보 면에서 월등하게 뒤지기 때문에 승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우량주 또한 저점을 이용해서 장기적인 배당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우량주의 매입도 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입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시장의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손실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주택자나 매도를 염두에 두신 소유자분들께서는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 적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택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주택 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은 기대 난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 가격은 올 하반기를 지나면서 소폭 조정 내지는 하락 추세도 있겠습니다만 이전의 가격처럼 대폭적인 하락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할 세계 경제 동향 지표 등을 좀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테이퍼링 시기를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가 곧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석유와 가스, 석탄, 반도체 등 원자재 물가 상승 추이를 좀 예의 깊게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변동주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이후에 금리 인상 시에 주가나 주택 가격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대선 전후를 해서 새로운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대폭 변화나 수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시기적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현재로서는 휴식기를 갖거나 관망 타이밍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산울이었습니다.